네,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 행복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행복을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비유를 정말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명강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동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행복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심오한 질문이라서 네. 제가 뭐 무슨 코멘트를 하기에 주제넘는 코멘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행복이 약간 목적지였잖아요. 네, 네. 근데 보다 조금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행복 어쨌든 간에 네. 같은 어떤 인생의 라인을 출발할 때 행복감이 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은 마라톤이니까 1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차이들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의 삶이 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뭐 심지어 뭐 건강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되게 더 좋은 아웃컴들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꼭 목적이 아니라 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뭔가 의미 있고 되게 좀 보람차고 네. 뭔가 영양분이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료다라는 어떤 새로운 착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네. 아까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행복감을 뭔가 좀 이렇게 순환적이에요. 네. 행복감이 낮으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듯이 행복감을 좀 기운을 북돋으면 그것 때문에 나의 사회적 관계도 더 활발해지고 등등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사람마다의 케이스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경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약간 방향을 잃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를 사람을 진짜로 2차, 3차로 놓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막연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행복하려면 좋다라는 그 전구 스위치가 자주 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단순하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언을 그게 주신다면. 어떤 대학 네. 생활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인생의 향로를 딱 정한다기보다는 작은 질문이 아니고 네. 작은 어떤 숙제가 아니죠. 내가 인생에 나의 향후 많은 시간들을 내가 투자를 하거나 네. 하면서 할 만큼의 가치롭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만 해도 저는 이 대학 생활을 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것이 되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네. 다른 사람을 암묵적으로 너무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알면은 동의할까? 이런 약간의 양가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자꾸 재보는 거죠. 나는 네. 신발끈 묶는 게 너무 즐거워. 다른 사람들 보면 바보라 그러겠지? 그래서 이건 아니고 하다 보면 길을 놓치죠. 이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교수님이 다른 데 쓰신 칼럼에서도 행복은 좀 개인적인 맥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개인적인 맥락으로 뭔가를 이제 해석하거나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복의 개인차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외향성 같은 게 중요하지만 네. 또 최종적인 행복값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특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점을 먹고 들어가요. 어떤 문화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수직적인 이런 사회는 네. 행복에 약간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요. 음.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 대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되게 유복하지만 경제적인 소득 대비 행복감이 좀 낮다라는 네, 것을 네.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네. 이런 것이 지금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를 어릴 때부터 주입돼서 해가지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집단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득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경우도 많지만 네. 여기서 비용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유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 난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 문제조차도 네.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이러면서 결국은 방향을 지금 잃기도 하고 등등을 하는데 네. 행복감이 높은 나라는 복잡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디멘션에서 되게 확신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내가 이게 좋아. 너희가 싫다고 해도 나는 뭐 그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건방지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네가 좋은 게 다르고 내가 좋은 게 다르고 제가 좋은 것도 달라. 그리고 뭐가 옳고 틀린 게 없고 다를 뿐이야. 뭐 딸기가 옳고 바나나가 옳니? 그 우문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차이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지역이 그게 별게 아니라 그 지역의 행복감이 높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뭔가 되게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아니고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유럽 전체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은 네. 남의 삶에 대한 다양성과 존엄성이 극대화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정말 대놓고 남에게 가해를 하지 않는 이상 옳다 틀리다라는 판단을 할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귀한 것이고 저것도 귀한 것이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류가 정착이 되는 사회가 이제 행복감을 누리게 이제 유리한 사회인데 우리는 약간 그 익샘플에서 좀 거리가 있고 개인 차원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개인들의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잖아요. 특히 나는 젊은 사람들, 젊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탈피를 하고 네. 이런 어떤 긍정적 기운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쾌불쾌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네.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나의 직관을 믿기보다는 어떤 계산적으로 그렇죠.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 직관을 믿게 만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네네. 그 전에 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최고다. 저는 반대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요새 막 행복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거 약간 오바라고 생각도 해요. 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뭔가 우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자기계발서 시장에서 만드는 약간 조금 과장된 지금 약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행복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창의적인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이 각각의 다양성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외향적인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든 특성에는 비용과 트레이드오프, 득과 실이 있는데 네. 외향성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외향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과도한 모험을 했다거나 등등. 그래서 네. 모든 것에 상반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뭐 추구하는 것은 또 그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을 그렇죠. 하나의 뭔가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목표로 삶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로 그렇죠. 이제 뭐 가져가는 게 성공을 중요하다.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만 제가 잔소리 같이 덧붙이자면 네. 다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약간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성공과 행복을 등부호로 놓고 살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스크래치가 생겨요. 우리 계산의 착오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고 남들이 와우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을 계속 놓치면서 난 이걸 위해서 그냥 친구 다음에 만나자.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결국은 맞아요. 행복 파먹는 되게 자기 함정에 빠지는 일인데 네. 안타깝게도 물질주의적인 가치 같은 것이 유난히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니 그래서 아까 생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행복의 감정이 생존에 좀 특화돼 있다. 네. 근데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안 행복하네? 이런 그 모순이 또 그 사이에 생기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말했던 그 생존과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정말 내가 눈앞에 직면한 생존 이게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똑같아요. 겉모습만 다르지 우리가 옛날에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글쎄요 뭔가 자원이 있고 등등을 하는 거지만 마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고 이랬던 사람들은 제일 사냥을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냥을 하면서 지금 안 살아요. 뭘 하면 사느냐? 결국 어떤 자원을 추구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역시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네. 뭐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사냥 대신에 우리는 뭐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겉모양만 바뀌었지만 사실 근원적인 것은 크게 이제 바뀌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근원적으로 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카톡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러려고 만들어진 뇌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사피엔스 경우에는 정말 친구와 나의 어떤 뭐 연인과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이 네. 너무 중요했는데 그런 것을 위해 특화된 이제 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수능 시험분도 보고 뭐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어떤 사회적인 부가 네. 높지 않으면 네. 이 뇌는 결핍감을 느낀다. 이거는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뇌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 좀 평온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저는 뭐 또 잘 모릅니다. 네, 또 심리학이 다 알 것 같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게 세부 분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건 아마 좀 상담이나 임상 심리학 뭐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또 생각을 하면 아까 그 문제랑도 이것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왜 심하냐? 네. 심한 사람들의 특성은 과도하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게 커질 확률이 좀 높다고 하는 연구들은 있거든요. 네, 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날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보다 뭔가 칭찬을 받으면 확 올라갔다가 약간 뭔가 좀 비난에 뭔가 기색이 있으면 갑자기 확 꺼지고 이건 뭐냐면 나의 어떤 마음의 시각을 바깥으로 향해서 계속 켜놓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내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인데 너무 그러신 분들은 말로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네. 나의 카메라를 바깥 카메라를 좀 끄고 자기 자신을 좀 보는 방향으로 바꾸면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이제 심리학 이야기인데 또 철학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행복이란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한 해결책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과의 Q&A는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